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신박사의 장음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좀 조정받았죠?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시장 속에서 차익 실현이 물량이 좀 나온 그런 시장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이 좀 세게 빠졌죠. LG에너지솔루션이 4% 이상 빠지면서 2차전지 종목들이 이제 차익 실현에 있어서 가장 집중될 수밖에 없는 또 이제 섹터 업종이 이제 2차전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수급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그 시장의 수급이 결국 이제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측면의 어떤 일부 수급들은 또 이제 차익 실현했고, 또 일부는 또 그냥 홀딩하는 식으로 가겠죠.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라든지.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수급 구도가 정말 모두가 가자 외치면서 추세 상승을 계속 연속적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제 강세장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하시고 이렇게 또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고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가진다면 오늘 하락 자체가 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락으로 다시 꺾이고 이런 붕괴되는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제 저점을 이제 확인하면서 정말 헐값의 종목이 많이 널브러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대형 바이오주들, 삼성바이오, 셀트론 같은 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기업들이 내년도 2차 바이오 시밀러의 상승 파동 기로 넘어간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중요하게 체크하고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하면서 오늘 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1% 빠졌습니다. 거래대금 7조 원, 조금 줄었네요. 2419포인트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코스닥 증시 1.8% 빠졌고요. 718포인트. 거래대금 5.3조. 하락 종목수가 1200종목으로 오늘 완전 약세장이었죠. 수급 구도는 엄청나게 그 물량이 나온 건 아닙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600억, 기관은 790억을 샀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490억을 순매도, 기관은 1500억 순매도, 외국인은 선물 쪽에서 300개억 정도를 순매도 해서 엄청나게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객예수금 49조 원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신용융자 잔고는 16조 7천억으로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증시는 미국 선물은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좀 과도하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 같고, 홍콩이 지금 이제 그 코로나가 자꾸 저기 쪽에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아시아권 증시 좀 약세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어지는데요. 상해 증시도 0.3% 빠졌고요. 대만도 0.3% 조정. 니케이만 이제 좀 올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4% 밀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단기 급등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관점에서 나온 것 같고, 기관들이 최근에 차익 실현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외국인은 되려 이제 순매수의 행진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좀 상반되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지난주에 좀 조정이 셌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이 그렇게 세진 않았네요. LG화학이 오늘 3% 조정을 좀 받았고, LG 계열끼리 좀 빠졌네요. 삼성바이오는 0.6% 상승, 셀트론도 이제 시장보단 그래도 강했죠. 그래서 바이오는 괜찮은 흐름을 보여준 것 같고, 오늘 그 외 특징점은 특별하게 보이지가 않네요. 2차전지가 LG엔솔이 좀 많이 빠지면서 에코프로비엠도 3.5% 빠졌고, LNF도 3% 빠지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첨보도 빠졌고, 알테오젠도 5%나 좀 빠졌네요. 최근에 좀 급하게 올라온 것들이 조정을 좀 받았고, WCP 2차전지 분리막에서 21선 깼네요. 그럼 이제 조정 구간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굳건하게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던 기업들이 21선을 붕괴시키면 일단 조정기 들어가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확률상 맞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주전자 재료도 오늘 장기 평선 좀 깨버렸네요. 조정기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하고, 그리고 HSP 요 종목도 21선 깼네요. 반도체 장비 쪽의 기업이죠. HLB 2% 정도 빠지면서 장기 평선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셀트론 헬스케어, 또 셀트론 제약, 셀트론 제약이 오늘 많이 밀렸네요. 3.9%, 21선을 좀 깨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이건 좀 과도하게 좀 밀린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조정 흐름들, 느낌들이 좀 강했던 그런 증시였고, 뭐 특별하게 이제 예, 움직인 것들이 특별하게 보이진 않는데요. 오늘 5G 종목이 조금 상승세를 보인 종목들이 좀 눈에 띄네요. KMW, 솔리드, 이노아이리스 해서 뭐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지난 미중 무역 분쟁도 이제 약간 5G가 좋았는데 뭐 상대적인 어떤 매력도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뭐 2차 전지는 그 폭스바겐 쪽에서 전기차 공장 건립 지연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요. 어쨌든 차익 실현의 관점의 조정 흐름 이런 것들이 좀 강했던 오늘 시장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전체로 좀 쉬어가자는 어떤 느낌들이 좀 강해서 뭐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하는 게 일단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올라오면서 반등이 어떤 부분을 좀 되돌리는 형태가 좀 전개됐네요. 환율도 이제 올라왔네요. 그래서 일단 추세는 꺾였어요. 그래서 이 추세 꺾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 이게 반등이잖아요. 반등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WTI 이제 유가는 지난주 좀 이제 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어쨌든 뭐 오늘 밤 또 미국장 체크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크게 뭐 변화됐다는 어떤 느낌들은 없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도 이제 큰 변동상은 좀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쪽에 오늘 뭐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솔루션 200억 정도 들어오는 흐름들 꺾이지 않죠? 계속 60일선 좀 지지받아내는 흐름들. 현대로템이 오늘 6% 셌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수소, 이제 고속철도, 요 이제 수주 가능성, 그리고 또 이제 폴란드 전차 쪽에 엄청난 또 수주를 냈고, 추가적인 어떤 수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18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삼성물산도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 또 중동 쪽에 어떤 뭐 상당한 어떤 이제 수주 이런 것들이 기대를 크게 낳고 있는 상황이죠. 삼양식품 이런 것들도 주가가 크게 안 빠지면서 받쳐주는 흐름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 좀 조정받을 때 아마 수급들, 저가 수급들은 들어올 거예요. CS 윈드 이런 것도. 그래서 친환경, 태양광, 풍력 대표주, 2차전지 소재 쪽에 이제 주요 종목들은 뭐 효성중공업도 이제 굉장히 좀 메리트 높고, 지금 뭐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조금 이제 개별주 성격의 오늘 근데 5G 종목이 좀 보이는 게 의미심장하네요. 그래서 오늘 장 요정도 종목 체크해보고 오늘 바이오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이슈 체크는요, 바이오 관련된 얘기, KB증권에서의 리포트를 한번 좀 체크해드리죠. 제 투자 의견,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제 투자 의견과 가장 이제 유사한 게 KB증권 애널리스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리포팅은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저의 어떤 바이오 쪽에 대한 전략, 또 압축된 어떤 종목이나 부문,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좀 이렇게 또 써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바이오 섹터가 점점 이제 바닥을 짚어가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셀트론 같은 경우 바닥을 이미 확인했다는 이제 의견을 강하게 좀 드렸고, 또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2차 이제 부흥기로 좀 돌입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제 상당한 물가 수준, 또 금리 수준이 내년에도 유지는 될 걸로 어느 정도 생각되기 때문에 어쨌든 할인율이 높은 기업들이 바로 치고 나가는 건 쉽지 않다. 전면에 나서서 결국은 셀트론 같은 기업,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실적이 굉장히 급증하면서 성장하는 대형 바이오텍이 먼저 선봉대에 서고, 그러면서 바이오에 대한 어떤 수급들이 들어올 때 낙수 효과를 통해서 신약주들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그쪽으로 이렇게 또 같이 퍼지는, 확산되는 그런 바이오 장세,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결국 이제 먼저 바닥을 찍는 애들이 주도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그 바닥을 뭐랄까요? 저점을 높이면서 바닥 확인이 가장 먼저 된 섹터가 2차전지죠. 2차전지가 이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 1년 정도 옆으로 기는 어떤 형태가 됐어요. 전체 업종 지수가. 근데 바닥을 높이면서 이제 그 우상향 기조? 그런 기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시장 전체적으로 추세 전환되고 할 때 주도 업종은 2차전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셀트론 같은 기업,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옆으로 돌리면서 역시나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고, 이런 기업이 주도주로 올라설 수밖에 없고 주도주로 먼저 랠리를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의 어떤 원리상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유념하시면서 전략들을 세우셔야 되는데, 바이오 관련된 전략 명확합니다. 일단은 대형 바이오텍이 주도권을 쥐고 이제 이끌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고요. 23년 하반기 시작될 바이오시밀러 2차 웨이브, 맞습니다. 엄청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되죠. 지금까지의 바이오시밀러 호황은 퍼스트 웨이브였고, 23년 하반기는 휴미라와 아일리아, 스텔라라가 이끄는 2차 이제 상승 파동기가 될 거다. 작년 의약품 매출액 순위를 보면 휴미라가 2위,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1위였죠. 아일리아, 스텔라라가 각각 7위와 9위에 랭크되어 있다. 하지만 1위와 3위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으로 일회성 요인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매출 1위, 5위, 7위의 대형 블록버스터가 내년 하반기에 특허 만료가 되는 셈이다. 1차 웨이브보다 강도는 더 셀 것이다. 1차 웨이브를 이끌었던 레미카이드와 리툭산, 허셉틴, 아바스텐의 피크 세일즈는 71에서 88억 달러였지만 한 10조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휴미라는 216억 달러입니다. 30조가 팔려요. 거진. 스텔라라 105억 달러. 이 하나가 지금 이 몇 조입니까 지금 이게? 14조씩, 13, 14조씩. 그렇죠? 어마어마한 13조, 13조라 치죠. 지금 환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다른데, 26조. 그러니까 55조, 56조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열리고 더 큰 시장이 열리는 거죠. 훨씬 더 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인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주가 상승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고,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휴미라 이거 선두 업체들, 선두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매출액 1지조씩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최소한도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작년도 의약품 매출액 순위를 보면 코로나 백신 59억 불, 아니 590억 불, 그리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2위 200억 불, 거진 30조 가까이. 그래서 백신이 3위, 키트루다가 4위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 바이오시밀러 3차 파동기, 3차 상승기는 요 키트루다 비롯한 이 그 옵디버 이제 같은 그 면역항암제, 요쪽이 이제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휴미라가 여는 2차 파동기, 2차 상승기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휴미라,
휴미라, 아일리아, 예, 스텔라라. 근데 이 스텔라라, 아일리아 이런 것들은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지금 뭐 13조지만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노인성, 황반변성, 아일리아, 이 자가면역 요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엄청나게 퍼포먼스 내면서 이런 것들 보면 예, 기대를 크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특허 만료 의약품의 피크 세일즈가 1차 웨이브를 형성했던 얘들을 보면 요 정도 수준. 레미케이드, 리툭산, 허셉틴, 아바스틴 이런 것들 보면 뭐 88억 불, 78억 불. 근데 지금 스텔라라, 이제 아일리아 이런 것들 계속 올라가고 있던데 훨씬 더 높은 수준 휴미라 같은 거 보십시오. 예, 그래서 그때보다는 지금 경쟁 구도는 좀 커졌죠. 예, 그 부분은 이제 감안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선도 업체들이 이제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잘한 업체, 경쟁 업체 수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예, 사실상 선도 업체가 과점할 것이고, 그리고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나눠 가지더라도, 예, 엄청난 매출 규모가 터지는 이제 시점으로 들어간다. 휴미라의 미국 매출액은 무려 173억 달러. 예, 어마어마한 이제 25조 가까이 되는 규모죠. 최대 격전지는 글로벌 1위 의약품이 휴미라다. 가장 기대되는 시장은 단연 휴미라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글로벌 매출액 1위 의약품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신 제외하고는 뭐 압도적인 1위 이제 제품이고, 유럽은 이미 2018년 10월 특허 만료로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됐지만 휴미라 매출액의 84%를 차지하는 미국은 내년부터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가능하다는 거. 최대 바이오시밀러 시장인 만큼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휴미라 개발사인 에브비와 특허 및 출시 일자 합의를 맺은 바이오시밀러 업체는 이미 10여 개다. 암젠이 내년 1월 31일 출시로 가장 빠르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6월 30일, 셀트리온은 베링거 인겔하임, 알보텍, 코헤루스와 함께 7월부터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가능하다. 그 뒤를 비아트리스와 프레제니, 어쨌든 이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 또 삼성 바이오 이제 에피스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 이제 출시가 사실 암젠보다 좀 뒤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후발 성격으로 좀 진입하게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우리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출시 대기 중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현황을 보면, 지금 이제 다 이제 고농도로 이제 장착을 했어요. 이게 저농도로 개발을 하고 나서 승인 받으면 고농도로 이제 전환하는 부분은 임상 1상 결과만 가지고서도 가능하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고농도로 허가 절차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된 거고요. 암젠 같은 경우 이제 내년도 1월 31일 날 이제 출시 일자가 이제 가장 빠르게 돼 있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 6월 31일 내년, 셀트로는 7월 1일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모두 이제 고농도, 또 이제 그 교차 처방, 변경 처방 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좀 빠꾸 먹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7월 1일로 셀트론과 이제 동일한 어떤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베링거 인겔람 이런 회사들, 요 정도까지가 이제 선두 업체, 화이자도 이제 있겠군요. 근데 출시 일자가 굉장히 좀 늦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암젠이 선두주자, 점유를 이제 가장 크게 점유할 거고요. 아마도. 그리고 나서 삼성바이오 에피스, 셀트리온이 이제 그 뒤를 추격하는 그런 형태가 아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경쟁의 이제 경쟁의 관전 포인트는 고농도 제어, 그리고 대체 처방 가능한 바이오시밀러,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될 건데, 어쨌든 지금 유럽에서도 고농도 점유율이 이제 90%,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고농도가 제형이 출시돼서 4년 만에 점유율 86%, 그냥 거의 뭐 이제 다 점유한다 보면 되겠네요. 출시 예정인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셀트론과 삼성바이오 에피스, 알보텍, 산도스 제품이 모두 이제 고농도 제품으로 출시될 예정이죠. 하지만 산도스는 이제 훨씬 더 느리죠, 출시 일자가. 그래서 경쟁력은 좀 높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내년 7월까지 출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고농도 제형으로 출시될 셀트론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 제품이
173억 달러의 미국 휴미라 시장에서 경쟁 우위에 있다. 일단 암젠이 이제 가장 우위에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체 처방 가능 바이오시밀러 제품도 눈여겨봐야 된다. 베링거 인겔라임의 실태조가 처음으로 대체 처방 가능 제품으로 인정을 받았고 알보텍과 화이자,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출시 전 시판 허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직 대체 처방 가능 바이오시밀러의 상업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이번 경쟁에서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리고 이제 아일리아하고 스텔라라도 이제 엄청난 시장이고 10조, 13조 이상 되고 있고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되는 어떤 시장입니다. 휴미라에 가려져서 관심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아일리아와 스텔라라도 거대한 시장이다. 각각 연 매출액 10조 원을 상회하지만 경쟁 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셀트론과 삼성 바이오에피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국내 업체와 경쟁할 메이저 바이오시밀러 업체는 아일리아 시장에서 암젠과 산도즈가 있으며 스텔라라 시장에서는 암젠과 알보텍 정도다. 화이자와 산도즈의 개발 여부는 알려진 바 없지만 아직 임상 3상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리제데노른이 개발한 알리아는 황반병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로 쓰인다. 미국 특허 만료는 내년 11월로 셀트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글로벌 3상 결과를 연내 확보 후에 허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안과 의사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바이오시밀러이기 때문에 시장 침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제 눈 쪽으로는 최초의 이제 시밀러 제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 면역은 뭐 램시마 같은 거 나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런 것들 스텔라라나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휴미라도 익숙하게 이제 쓸 수 있겠지만 이제 안과 쪽으로는 이제 처음이니까 그만큼 좀 그 설득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는 23년 9월 미국 물질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이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침투 속도는 빠를 전망이다. 그래서 아일리아는 지금 다 이제 3상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경쟁사들. 그리고 스텔라라도 다 3상 지금 진행하고 있죠. 셀트리온, 암젠, 에피스, 알보텍, 뭐 동아제약 쪽, 뭐 이런 또 회사들이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기대를 하고 있는 어떤 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1차 이제 웨이브 때보다 이번 2차 웨이브 때가 그 침투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는 게 사실상 매출 증가의 어떤 속도 자체도 그때와 굉장히 다를 것이다. 당시에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의 램시마가 이제 인터플렉트 이제 거기 이름이 인플렉트라죠. 그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침투할 걸로 좀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이제 좀 조정을 세게 받았던 게 그런 어떤 부분도 좀 있었을 건데 이제 미리 좀 세게 반영하면서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미 1차 웨이브 때 검증이 됐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른 어떤 침투 속도가 될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쪽에도 우호적으로 이제 미국 사보험사들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또 그래서 이제 2차 웨이브는 눈치 싸움 없이 초반부터 진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1차 웨이브 때보다 환경은 훨씬 우호적이다. 의사와 환자에게 바이오시밀러는 더욱 익숙해졌고 사보험사도 바이오시밀러의 보험 등재를 늘리고 있다. 바이오시밀러가 수익에 큰 기여를 하고 초기 시장 침투가 빠르다는 것을 확인한 제약사도 초반부터 강한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사보험사의 보험 등재 여부다. 셀트론의 인플렉트라는 미국 출시 후 점유율 상승이 더뎠지만 2019년 10월 미국 최대 사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선호 의약품으로 지정. 2020년 7월 사보험사 시그나의 등재, 21년 2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가 선호 의약품에서 제외된 이후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보험사 보험 등재 여부가 매우 중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처럼 중요한 사보험사 커버리지가
바이오시밀러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이번에 시장 침투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제 침투 속도가 빠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부분들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바이오시밀러 2차 웨이브는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삼성 에피스에게도 상당히 유리하고, 셀트리온은 이제 바닥 확인하고 이제 추세 전환과 이제 우상향 기조를 보일 수 있는 퍼포먼스, 거기 이제 뭐 3, 4합병 나온다면 더 이제 빠른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명분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내년이 상당히 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 신약 기업들 얘기인데요.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일단은 바이오 신약주들이 많이 빠진 거는 개별 종목단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기보다는 악재는 없었잖아요. 매크로 이슈가 더 크게 작용을 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죠. 코로나 때 이제 오버슈팅 난 것들 좀 되돌리는 정상화도 있었고, 이 매크로 이슈가 또 컸죠. 투자 심리 악화, 그리고 자금 조달 시 이자율 상승, 현금 할인 흐름법으로 밸류에이션 시 미래 가치 하락이 상당히 컸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크로 상황 자체가 내년에도 엄청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 경우 실적 없이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바이오텍의 주가는 여전히 쉬운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간 조정을 얘기를 드린 거다. 따라서 내년 바이오텍 투자는 철저하게 임상 결과가 우수하고 기술이 전등 R&D 모멘텀이 있는 종목, 이제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검증된 거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압축하는 게 필요하다. 뭐 R&D 모멘텀, 기술 이전이 소식이 나와버리면 떨어지죠 또. 하지만 추가랑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한다. 이미 코로나19 이후 고점 대비 7, 8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수두룩 하고 역사적 전저점에 도달한 기업이 많기 때문이죠. 코로나 저점보다 더 빠진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 시기 동안 기술력이 탄탄한 업체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바뀐 것은 없다는 거. 주가만 하락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나중에 이제 바이오 장세 때 주도주로 올라설 겁니다. 따라서 매크로 이슈만 개선되면 주가 반등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전히 학회 이벤트도 주목을 해야 된다. 최근 국내 바이오텍은 높아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스코, AACR, 에스모 등 주요 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임상 후기 결과를 주로 발표하는 아스코에서도 다수의 업체가 참가할 정도로 발표 내용의 질까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학회 이벤트는 주가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바이오텍은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기대되는 R&D 모멘텀 해서 셀트리온 당연히 이제 기대되는 모멘텀이고, 한미약품 그리고 이제 브릿지 바이오 테라포틱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에이빌 바이오는 일단은 뭐 임상 신청하는 부분들, 레고캠 바이오도 그렇고, 보로노이가 이제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가장 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다 하고 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올릭스, 앱클론, 유틸렉스, 오스코텍, 지노멘 컴퍼니, 고바이오랩, 종근당 같은 기업도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의 R&D가 있다. 무엇보다 지금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졌다는 인식에 뭐 M&A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지금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시작됐죠.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도 기술 발전은 지속됐고, 바이오텍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아졌으며 빅파마의 현금이 쌓여가고 있다 해서 결국 이제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피 내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비중이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별로 안 빠졌고 전통 제약주도 이제 선방을 하면서 크게 하락하진 않았는데, 코스닥 내에서 비중 자체는 10%, 2020년 고점인 15.9% 대비해서 63% 수준으로 하락했고, 코로나19 발생 전보다도 낮은 수준이죠. 2차 전지가 워낙 이제 세게 비중을 점유하다 보니까 바이오가 이제 뚝 떨어져 버린 어떤 흐름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아졌는데, 셀트론이 12개월 포워드 P로 34배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막 100배, 막 150배 됐었는데 81배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높아진 상황이라는 걸 감안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미국 바이오텍은 훨씬 더 빠졌는데 거기도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업종별 지수 체크드리지만 바닥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 대형 제약주 같은 경우는 시장을 아웃퍼폼하면서 방어주의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하락 기간 동안 근데 이제 신약주들 그쪽에서도 신약주들은 엄청나게 빠졌어요. 한국보다 더 빠졌어요. 21년 이후 41% 하락. 나스닥 대비 언더퍼폼 했어요. 27%포인트. 근데 특별한 악재가 있던 건 아니었죠. 매크로 이슈 부분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연동돼서 한국의 바이오텍 기업들도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점차 매크로 단의 흐름이 개선된다면 엄청 세게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우리는 반대로 염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분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아직 약이 없는 분야, 약이 없는 분야이 참 너무 가슴 아픈 병이죠. 치매. 아밀로이드 베타 타깃, 레카네맙 임상 결과에 다시 열광이다. 해서 어쨌든 빅팜에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가 알츠하이머라는 거는 당연해 보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약이 없다는 게 이쪽 시장에 본격적인 계약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두카누밥, FDA 승인받은 바이오젠의 이제 그 알츠하이머 제품이 치료제가 이제 의사들이 처방 안 하고 있죠. 논문 조작 이슈도 겹치고 하여튼 뭐랄까요 새로운 다른 어떤 제품을 보다 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바이오젠은 지금 다른 레카네밥 긍정적인 임상 3상 결과 발표하면서 다른 쪽에서 이제 기회를 모색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한껏 높여놓았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뭐 주식을 떠나서라도 정말 뭔 약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포 치료제입니다. 세포 치료제도 이제 주목할 분야고 이쪽에서 지금 카티가 이제 포문을 활짝 열었죠. 그래서 동종 고용암 쪽,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노리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또 라이선스 기술 뭐 협약이라든지 인수합병이라든지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진출해가지고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이제 그 CDMO 사업도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두보가 될 것이다. NK-셀도 카티를 보완하는 어떤 형태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 분야죠. 그래서 이 분야도 매우 중요한, 그리고 감마델타 T세포, 이쪽은 이제 바이젠셀이 국내에선 또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폐암인데요. 폐암 분야는 워낙 시장 규모가 크고, 지금 뭐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어떤 계속 변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이제 니즈가 굉장히 높은 분야죠. 내성 문제가 EGFR 비소세포 폐암인데요. 결국 이제 뭐 유한양도 그렇고 이제 뭐 브리지 바이오 테라포틱스도 그렇고 이쪽에 대해서 또 이제 신규 상장주인 또 보로노이 같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쪽을 타진하는 파이프라인과 또 기대를 지금 높이고 있고, 유한양행의 이제 레이저 팀은 그 블록버스터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좀 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의 대표 기업이 국내에서는 유한양행, 오스코테, 그리고 브리지 바이오 테라포틱스, 또 보로노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받는 이 세 가지 분야의 이제 국내 관련 기업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KB증권 참 깔끔하게 잘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참. 하여튼 그 알츠하이머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CMO 수주 가능성이죠. 또 ABL 바이오, 또 이제 오스코텍까지 타겟이 이제 타우 단백질 항체 개발 중이라는 점. 세포 치료제 쪽으로는 NK맥스, GC셀, 앱클론, 유틸렉스, 바이젠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기대를 받는 국내 기업이고요. 폐암 쪽으로는 국내에서 브리치바이오, 보로노이, 유한양은 좀 빠져 있는데 뭐 AB용까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